안녕하십니까. 이권석 CFA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카이아 책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보시면 Topic for Private Secur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의 이제 시험 범위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면 비상장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 프라이빗 에쿼티 에셋, 전체적인 어떤 용어나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가시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있어요.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면 퍼블릭 에쿼티보다 훨씬 더 고운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PF 펀드 이런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PF 펀드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 펀드에 투자할 때 우리가 펀드 오브 펀드를 통해서 또 PF를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펀드 오브 펀드는 어떤 형태인지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4 보시면 자, Evolution of Investing in Private Equ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E에 투자하는 또 뭐 직접 투자라든지 뭐 코인베스트먼트라든지 또 다른 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6페이지 가보시면 사실 프라이빗 에쿼티 하면 우리가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프라이빗 뎃, 그죠? 채권도 조금 이 범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스트레스 뎃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부실 채권이라고 하죠. 부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출자 전환이라고 해서 채권인데 주식으로 나중에 강제로 또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이제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시험 범위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6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 보시면 리딩 4.1 프라이빗 에쿼티 에셋에서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형태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이그젠 포커스 한번 볼까요? 이그젠 포커스 한번 보시면 프라이빗 에쿼티 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자, 그래서 뭐 이 토픽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VC입니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로스 에쿼티. 뭐 성장 주식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이아웃 형태로 투자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이제 대표적인 투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퍼블릭이죠, 퍼블릭.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면 에코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상장 주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는 퍼블릭 에쿼티랑 투자의 어떤 위험과 수익의 어떤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 카이아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CFA나 이런 다른 자격증들도 보면 퍼블릭 에쿼티는 에코리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된 주식이 아닌 이제 비상장된 주식은 크게 이제 벤처 캐피탈, 그로스 에쿼티, 바이아웃 이 세 가지 형태로 투자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뭐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나오면 항상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특성을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 토픽에서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는 에로라고 해서 시험에 이제 토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놨죠? 그걸 따라가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에로 4.1.1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Demonstrate knowledge of terms and background of private equ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erms죠? 그래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세 가지 이제 벤처 캐피탈 VC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에쿼티, 그 다음에 바이아웃 이 세 개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 세 개는 이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죠. 스타트업. 뭐 드라마도 있었던데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거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초기 기업에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벤처 캐피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초기 기업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올라요? 뭐 아이디어도 넘치고, 그죠? 뭐 젊고, 그죠? 혁신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아직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자금이 없죠. 실제 그 현금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받아서 그 인건비도 지출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출해야지만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파이낸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사실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VC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뒤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약간 옵션 투자랑 비슷한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옵션 투자는 뭐예요? 우리가 인더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뭐 대박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보다 아래 못 미치게 되면 사실은 투자한 돈을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에쿼티는 자, 스타트업 페이지를 좀 넘어서는 거예요. 그로스 에쿼티는 뭐냐면 그로스 단계에 있는, 그래서 상장 초기 기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non controlling 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VC 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좀 지분을 좀 의미 있게 좀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죠. 뭐 간섭이라고까지는 그렇고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VC에서 그 투자금을 대게 되면 보통 이제 상장 회사를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업적인 아이디어만 있지 뭐 파이낸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 도달을 구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 경영 간섭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는 지분을 투자하는데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 간섭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투자 수익 목적으로만 거의 투자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스테이지로 보면 이제 머추어 스테이지. 이미 성숙기업이에요. 성숙기업이고 이미 수익을 많이 창출했던 그런 대부분은 이미 창출이 된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에 이제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full control of establish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성된, 그러니까 이미 성숙기업의 그 완전한 지분, full control을 인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은 이미 상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근데 왜 비상장이라고 하냐면 상장 주식을 완전히 인수한 다음에 비상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폐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의 대표적인 형태의 하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 이제 투자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리퀴더티입니다. 뭐예요? 유동성이죠. 그 상장 주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사실은 그 1대1로 만나서 이제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 리스크로 좀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ong time horiz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고 6개월 만에 대박 냈다.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본 적 없죠, 우리가. 그렇죠? 투자를 보통 2년, 3년 이렇게
장기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잘 되면 엄청난 수익을 뭐 창출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뭐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하는 거니 개념부터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니까 164페이지에 중간에 메자닌 뎃, 그죠? 메자닌 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밑에 디스트레스 뎃. 그래서 채권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배운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갔으면 우리가 채권이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 채권이라고 하지만 약간 주식의 성격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식의 성격들이 있냐. 얘는 채권 성격, 본드 성격하고요. 그 다음에 에쿼티 성격이 이제 에쿼티 키커라고 되어 있네요. 에쿼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자닌 채권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뭐 중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식의 성격, 채권의 성격이 다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제 채권으로 있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식으로 딱 전환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뭐 프라이빗 에쿼티 큰 범위 안에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자닌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선순위, 채권은 우리가 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환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면 우리가 그걸 선순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순위면 뭐 중순위, 그 다음에 후순위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메자닌은 보통은 선순위라기보다는 중순위나 이제 후순위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선순위를 영어로는 시니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순위, 후순위를 서브디네이터, 후순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선순위 채권이 아닌 형태로 많이 발행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채권은 상환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상환이 중요한 건데 메자닌 뎃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큰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순위보다는 중순위, 후순위로 조금 안 좋게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형태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레스 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산이 부채보다도 작게 되면 이제 에쿼티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에쿼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맛이 간 회사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디스트레스 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회사의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그 원금이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원금이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여기는 자산을 다 팔아도 이 부채를 다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원금 상환이 어려운 그런 이제 기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디스트레스 뎃이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부도가 나는 거죠. 말 그대로 부도가 나서 우리가 리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회상 절차 들어가든지 아니면 리퀴데이션, 청산에 들어가든지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밟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회생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부채를 주식으로 슬자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또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뒤에서 또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6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이탈릭체로 벌처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벌처는 뭐예요? 이런 이제 문제 있는 기업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을 우리가 벌처다. 뭐 독수리 뭐 이러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뭐 낚아채듯이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문제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에 레버리지론. 레버리지론은 투기 등급 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량 등급이 아니라 투기 등급의 시니어론.
시니어 선순위 채권들을 우리가 레버리지 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뭐 용어를 정리를 해보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 자세히 하나씩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4페이지 LO의 4.1.2 보시면 자, demonstrate knowledge of pre-IPO private equity inves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토픽이 이거죠. 벤처 캐피탈, 그로스 에쿼티, 바이아웃. 우리가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여기 이제 채권 형태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다고 그랬고요. 뒤에서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시 배울 거고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한다고 하면 이 세 개가 핵심이고 요거에 대해서 펀드도 PF 펀드도 여기 투자하는 펀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이렉트 인베스트니 코인베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성을 다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65페이지 보면 이 셋을 한번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규어 1의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네요.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자, annual revenue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뭐예요? $10,000,000네요. 그렇죠? $10,000,000보다 좀 작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은 기업,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회사죠. 그 다음에 그로스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2,500만. 그죠? 2,500만. 뭐 더 클 수도 있고, 이 전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2,500만보다 크고, 얘가 이제 제일 클 가능성이 높죠? 얘는 이미, 매출에서는 이미 뭐 성숙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얘가 좀 작고, 그로스나 바이아웃이 좀 크다. 이렇게 방향 정도는 좀, 이거 숫자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산도 어떻게 써요? 자산도 얘는 굉장히 작고, 초기 기업이니까 무슨 자산이 있겠어요? 없죠. 사람만 있어, 사람만.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하고 사람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산이 그로스 에쿼티나 이제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실제 뭐 공장도 뭐 제조업이면 공장도 짓고 제품도 막 찍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제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매우 높다. 투자 리스크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그로스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뭐 중간하고 중간보다 좀 높고, 그 다음에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더레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써볼까요? 그래서 투자 리스크가 very high. 그 다음에 moderate high. 그 다음에 얘는 moderate. 이렇게 중간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이거는 딱 봐도 이제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 투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회사로 좀 보면 벤처 캐피탈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겠죠, 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로 전기차가 요즘에 뭐 좀 핫한데, 그 배터리가 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물만 좀 집어넣으면, 아니면 그냥 태양광 정도. 그죠? 태양만 있으면 태양이 없어도 충전할 수 있고, 태양만 있으면 충분히 충전돼서 갈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먼저 만들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 이제 회사에 투자하면, 잘 되면 테슬라처럼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그냥 망하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가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는 이미 비즈니스 모델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그런 거겠네. 뭐 마켓컬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회사가. 물론 아직 뭐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회사는 이미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이제 회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성숙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무슨 뭐 시멘트 회사라든지 뭐 그죠? 아니면은 그 무슨 식품 회사. 예를 들면 뭐 뭉진 식품이 있다. 이미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매각이 됐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다 완성이 됐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도 차지하고 있고 뭐 그런 성숙 기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가장 안정적인 건 3번이죠. 그렇죠.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적자난다고 하더라도 인원 구조 조정만 하더라도 흑자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보지만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새로운 경영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좀 비효율적인 것들을 전부 좀 구조조정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뽑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내 손으로 내보낸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조금 그런 그 인간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냉정하게 어떤 숫자나 회사의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쳐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아웃이 가장 리스크가 좀 낮습니다. 리스크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스테이지도 이미 이제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는 매출을 창출하잖아요. 근데 아직 흑자를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론 계속 흑자를 못 내다 보면 언젠가는 투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럼 새벽 배송이 될까? 이걸로 돈 벌 수 있냐?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마켓컬리에다 주문을 할 거냐?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땐 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주문하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돈을 못 벌어. 그럼 아직도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돈 벌 수 있냐 없냐? 그죠? 그런 고민이 있긴 있지만 벤처 캐피탈보다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부분 보시면 얘는 이제 팀 어프로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팀 어프로치. 그러니까 이 보통 사회이사나 이런 것들을 파견을 해서 경영에 좀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경영에 좀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아예 컨트롤에 참여를 안 하죠. 난 컨트롤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만 보고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컨트롤이죠. 풀 컨트롤. 그러니까 풀 컨트롤이 목표입니다. 풀. 그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차이를 아까 리스크도 좀 이해하셨고 이 컨트롤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은 당연히 누가 제일 높겠어요? 수익은 당연히 얘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얘는 뭐 좀 얘도 이제 높긴 높겠지만 조금 작을 거고 얘도 얘보다는 작겠죠. 이게 수익이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이 제일 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호라이즌은 누가 제일 길 거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이 제일 길겠죠. 제일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를 내는데 가장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 보시면 당연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 제일 크죠. 이거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저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투자하냐고 하면 뭐 기업 가치 뭐 50억 이래요. 근데 만약 얘가 상장까지 가고 만약에 1조 간다. 그럼 50억에서 1조면 몇 배입니까? 50억에서 1조면 10배면 500억. 그 다음에 100배면 5천억. 200배네, 200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추가 주식 발행도 있고 이렇게 할 테니까 희석 같은 거 고려한다 하더라도 100배 이상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되는 겁니다. 1억 투자하면 100억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얼마 투자했냐? 1,000만 투자, 1,000만 원.
천만 원 투자해서 100배 나도 10억이네, 그죠? 엄청난 수익이죠? 예, 그래서 100배를 기대를 하고 천만 원만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는. 잘 되면 뭐 좋지만, 그냥 천만 원을 옵션 프리미엄처럼 그냥 날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sage of capit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럼 갖다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얘는 이제 그 establish the product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제품이 없어. 제품을 이제 만드는데 세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gross equity 같은 경우에는 expand revenue, 그죠? 그래서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은 항상 이제 뭐가 문제냐면 working capital. 이게 뭐야? 운전자본이 문제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 운전자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재고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외상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운전자본이거든요. 매입 채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닝 그로스,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뭔가 정체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기업을 좀 다시 그 높은 수익성이 나도록 이렇게 바꾸는 그런 데 이제 쓰이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큰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166페이지 가서 벤처 캐피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이제 크게는 좀 느낌이 오실 거고, 어차피 좀 느낌이 안 오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벤처 캐피탈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배울 거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고 벤처 배우고 그로스 에쿼티 배우고 바이아웃 배운 다음에 다시 비교하면 다시 또 정리가 되는 거니까 반복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 에로 4.1.3 보시면 자, demonstrate knowledge of venture capital.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부터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캐피탈리스트. 자, 우리가 이 캐피탈리스트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벤처 캐피탈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펀드 될 건데 보통 그 벤처 캐피탈 투자하게 되면 PF 펀드 이런 거 만들어 투자하거든요. 그게 이제 투자하는 매니저, 우리가 제너럴 파트너, GP라고 해요. 그래서 GP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캐피탈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보통 벤처 기업 발굴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좋은 벤처 기업 하나 발굴해갖고 투자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엄청난 수익이 나서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실패들 다 감안해도 성공한 거 하나가 전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한번 밑줄 쳐보시면 Venture capital is considered very risky. Investors are illiquid. 굉장히 long time horizon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are unpro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공해서 이 단계를 넘어간 기업은 뭐 그로스 에쿼티나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그래서 이런 펀드, 이런 이제 회사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액티브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영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팀 어프로치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에 어떻게 보면 뭐 간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영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에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그래서 우리 책 읽어보면 액티브한 롤을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하나 보시면 캐시 버너 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캐시 버너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은 사실은 이제 돈을 못 벌죠. 못 벌어요. 못 벌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돈을 그냥 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월 20억씩 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자금 조달을 받아야 돼. 돈은 벌지 못하고 쓰니까. 그죠? 근데 지금 받으면 한 2년 뒤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면 20억 곱하기 24에서 얼마 필요한 거야? 480억.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이번 라운드에 이번에 우리가 투자 받을 때 500억 정도를 받고 그럼 2년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 2년 동안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2년 뒤에 추가 투자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캐시번 레이트. 우리가 20억씩 쓴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빨리 소진할 수 있냐. 이걸 계산을 해야 저런 계산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자금 조달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대부분은 여러 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A 아니면 뭐 시리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시리즈 A, 그 다음에 시리즈 B, 시리즈 C, 뭐 이렇게 시리즈 D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리즈 A만 받고 돈 한 번도 안 받고 성공하게 되면 시리즈 A 때 투자하는 사람은 진짜 초대박 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B, C, A, B, C, D 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 번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왜 여러 번 투자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시번 레이트 때문에 돈을 벌기 전에 자금이 소지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경영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경영 참여. 참여란 표현이 맞겠다. 지원보다는 참여라고 할게요. 간섭이란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했는데 경영 참여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데 경영 참여를 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security and goal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할 때 security. 자, 그럼 증권은 이제 어떤 형태로 투자가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죠. 그래서 우선주. 비상장 주식 중에서 뭐 우선주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프리펄 스탁입니다. 프리펄 스탁.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컨버터블 본드라고 그러죠. CB. 그 다음에 CP. 컨버터블 우선주. 컨버터블 프리펄 스탁. 그래서 CP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상시에는 전환 우선주 이렇게 되면 우선주로 있다가 수익이 날 것 같은 때는 보통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고, 얘는 이제 채권으로 있다가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우선주로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뭐 골은 뭐예요? 뭐 IPO 같은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결국은 IPO 뭡니까?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하게 되면 대박을 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우선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CB, CP,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죠.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해야지 상장해서 이제 팔 수 있으니까 우선주를 조금 발행하고 상장시키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보통주를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 보시면, payout similarity to optio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투자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옵션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의 수익은 어떻게 되냐?
옵션의 수익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주가지수 옵션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그 행사 가격이 만약 예를 들면 1,000원이다. 주가 관련 옵션이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옵션의 행사 가격이 1,000원인데 주가가 1,000원을 넘어가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더머니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행사하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만약에 2,000원인데 1,000원에 행사할 수 있다면 1,0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면 그죠? 주식 콜옵션이죠. 이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주가가 2,000원인데 1,000원에 살 수 있으면 우린 1,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1,000원보다 낮으면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인더머니라고 하고 여기 1,000원보다 작은 여기를 뭐라고 해요? OTM, out of the money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out of the money다. 그래서 OTM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손해가 나는 건가요? 1,000원이 행사 가격인데 500원이니까 500원씩 손실 나는 거예요? 아니죠. 행사 안 하면 되니까. 행사 안 하면 되니까. 그럼 손실 구간이 손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옵션은 좋을 때만 돈을 벌고 나쁠 때는 아무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옵션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을 살 때는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 프리미엄이라서 옵션 가격을 주고 사야 돼요. 이거 복권 같은 거라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옵션 가격을 날리게 되죠. 옵션을 매수한 가격을 날리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면 큰 수익이 나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옵션 산 가격만큼만 날리게 되는데 그런 특징이 어디에 또 있다는 거예요? 벤처 투자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벤처 투자에도. 그래서 벤처를 투자하게 돼서 기업 가치가 막 제가 50억에서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 가치가 막 1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초대박이 나는 거고 회사가 망해버렸어. 망해버리면 내가 투자한 1,000만 원만 날리면 되는 거지. 그죠? 투자한 금액이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수익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아까 투자한 1,000만 원이 뭐 10억이 되기도 하고 뭐 20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초대박이 나는 거고 기업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뭐 더 큰 돈을 날리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 1,000만 원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이 이제 옵션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줄에 payout similarity to option in worst case scenario the company failure and capital invested 그럼 premium is los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 망했다. 그럼 프리미엄만 날린다. 옵션 매수 가격, 투자 가격만 날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을 그려보면 positive skew라는 말이 있네요. 너무 어렵네요. 내용들이 통계까지 나오네. positive skew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큰 수익이 날 때 엄청나게 난다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 쪽에 근데 대부분은 수익이 안 나든지 요 모양인데 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커터시스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여기 꼬리가 좀 두터운 거. 대부분은 뭐 가운데 수익이 뭐 0인데 나게 되면 이렇게 좀 크게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지티브 커터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통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히스토리 보시면 그 벤처 캐피탈은 뭐 예전부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겠어요? 많이 안 했겠어요? 그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내가 뭐 펀드 매니저다. 아니면 내가 돈을 운용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Prudent Person Standard라고 되어 있죠. Prudent Person Standard. Prudent Person Standard.
자, 얘가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신중한 관리자의 어떤 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 돈이지만 내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내 돈 투자한다고 하면 너 그거 투자하겠냐? 나 투자할 거야. 그러면 괜찮다. 근데 내 돈도 망설여져. 왜냐하면 이거 잘못되면 그냥 돈 다 날리거든. 그럼 고객 돈이면 투자하겠냐? 그죠? 그런 식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 투자의 기준이 예전에는 뭐냐면 스탠다드 론이라고 그랬어요. 스탠다드 론. 이게 뭐냐면 투자한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투자한 하나하나를. 국민의 어떤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인데 잘하면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돈 다 날리는 거에 투자하냐? 미안, 안 돼. 얘는 무조건 제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1979년으로 가면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켓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마켓컬리 같은 회사를 예전에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냐?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못 해. 근데 요즘에는 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 하나는 수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 몰라. 그렇지만 이런 애들을 여러 개 좀 묶어놓으면 그 중에서 하나만 대박이 터지면 나머지 회사들이 망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쁘지 않아. 정기예금 2%짜리에 10조 넣어놓는 것보다 정기예금 2%에 9조 7천억을 넣더라도 한 3천억 정도는 위험한 자산에 하나에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나눠 놔보면 그 중에서 몇 개 수익이 나면 얘보다 많이 난다 이거예요. 망해더라도. 그렇다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쵸? 내 돈이라고 하죠. 내 돈이 10조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10조 중에서 한 3천억은 위험 자산을 이렇게 투자해 놓을래. 그쵸? 프루던트 퍼슨 스탠다드로. 근데 하나하나 판단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거 투자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도 펀드를 설정해서 투자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만 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투자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스테이지 오브 파이낸싱. 자, 파이낸싱의 이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벤처 캐피탈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도 또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뒤에 168페이지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엔젤 인베스팅. 정말 초기. 엔젤 인베스팅에 투자를 가면 뭐밖에 없어요? PPT밖에 없어. PPT하고 컴퓨터 하나 있어. 너 회사야? 회사야.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면은 컴퓨터에서 프리젠테이션 띄워가지고 우리 회사 대주주 누구, 우리 자본금 1억, 그래가지고 우리 하는 일은 뭐냐면 나는 이사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태양광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해서 자동차까지 움직이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비즈니스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누가 투자를 합니까? 누가 투자해요? 아는 게 죄인 사람들. 그쵸? 누굽니까? 가족. 그죠? 가족. 그죠? 천사들이나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친구. 몰랐으면 투자 안 했을 건데, 친구니까 투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이런 경우. 보통 이제 투자를 하고요. 이때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파 테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파. 이제 알파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알파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제품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내부 직원들 정도만 시험한 단계, 이런 단계가 이제 엔젤 인베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있긴 있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드 캐피탈 인베스팅입니다. 이때는 이제 베타 테스트까지 됐을 때. 우리가 게임 많이 했을 때 베타 테스팅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저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계층들, 매니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얘보다는 더 구체화됐을 때.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로 가면 이게 이제 얼리 스테이지. 얼리 스테이지. 이때는 이제 뭐 제품이나 매출, 이게 프로덕트가 이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도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브레이크 이븐에서 뭔가 이제 이제 적자,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적자를 이제 좀 만회하는 게 이제 목표인 그 단계가 됩니다. 어쨌든 이때나 돈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가지고 다 커버할 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파이낸싱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때로 가면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 다른 말로는 뭐 레이더 스테이지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단계는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뭔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뭔가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뭐랑 좀 비슷하냐면 그로스 에쿼티랑 좀 비슷해요. 이 단계가 그로스 에쿼티. 그래서 그로스 에쿼티랑 얘랑 좀 비교해 보면 얘가 벤처 캐피탈 그로스 에쿼티의 차이는 뭐냐면 경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구분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스 에쿼티랑 비슷한데 벤처 캐피탈과 그로스 에쿼티의 차이는 벤처 캐피탈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로스 에쿼티는 난 컨트롤링 지분, 경영이랑 상관없이 잘 될 기업, 돈 벌러 들어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로스 에쿼티랑 똑같아요. 워킹 캐피탈입니다. 매출을 급속도로 성장시켜야 되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운전자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자닌 파이낸싱. 이게 이제 서드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프리 IPO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IPO 가기 전에 이게 회사 세일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서 사실은 이 표가 여기 프라핏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까지는 수익이 거의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 세컨드 스테이지도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만 좀 발생하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투자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대신 빨리 투자할수록 낮은 가치에 투자하니까 잘 됐을 경우에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 투자하는지 여기 투자하는지 여기 투자하는지 여기 투자하는지 여기 투자하는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그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략 가늠할 수가 있고 투자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69페이지 보면 J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J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 아무래도 벤처의 초기에는 매출 창출이나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프라이빗 에쿼티를 펀드에서 투자해도 마찬가지예요. 벤처 캐피탈 이 주식을 PEF 펀드를 조성해서 팔아도 처음엔 수익이 안 날 거고 나중에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J커브 모양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시간이 됐으니까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